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코로나 TF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현장 영화인분들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영화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안타까움도 같이 표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330팀을 뽑았는데 지원자는 총 779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36대 1 정도 됐는데요. 워낙 쟁쟁한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위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심사에 임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에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셨던 만큼 더욱더 열심히 진행해 주셔서 이 사업의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9월 1일 날 이 사업의 사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지원 사업의 선정자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약 2시간 예정되어 있는 이제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반드시 정산 책임자를 비롯한 분들이 의무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의무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밤 12시까지 저희가 약정서를 날인 및 간인해서 두 부를 PDF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직인을 또 날인해서 PDF로 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나라 도움에서 정산 책임자가 회원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신청하셔서 수강을 반드시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약 5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히 서두르지 않으시면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고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 10월 달에 들으시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여나 그 교육을 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90만 원의 각 팀당 제작비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660만 원에 220만 원씩 3명의 인건비와 330만 원의 제작비 총 990만 원은 온전히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만 집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산이나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준수해 주셔서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으시도록 더 각별히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수시로 그 매뉴얼들은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이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한 서너 시간 뒤쯤에는 녹화 방송이 다시 영진이 유튜브 채널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온라인 생중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여기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그 댓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설명에는 이나라 도움과 관련돼서 매뉴얼을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이 나라 도움과 관련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하셔야 될 점,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 도움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서 무슨 항목을 클릭해서 진행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라 도움 화면과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관리자들이 보는 화면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매뉴얼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서
예산 집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화진흥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를 이 영상이 종료된 이후에 제출하시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 드리는 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이나라 도움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같이 그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이메일 이나라 도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요청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기거나 저희가 점검해야 될 상황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저희가 보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정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받으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나라 도움에 한국재정정보원 이나라 도움에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번에 메일 주실 때 반드시 같이 주셔서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나라 도움과 관련돼서 매뉴얼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1670-9595로 전화하셔서 민간 보조사업자 전화 항목 1번을 선택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상세히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던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사전 교육 자료집을 토대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확인해서 좀 모아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사전 교육 자료집을 토대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설명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연락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담당자분들이 총 4분이 계십니다. 모두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프로듀서님으로 4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발표할 때 보셨었던 접수번호, 관리조, 순번 해갖고 이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번호는 이제 접수하셨을 때 하셨던 번호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가로 되어 있는 거, 가나 다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가 관리조 하나, 다라 이렇게 4개 조로 관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1번부터 82번은 손혜석 프로듀서님이 담당하시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2236-3121이고요. 메일 주소는 온라인 online 01 하시고 copic.or.kr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번호 나조는 83번부터 165번까지고요. 고미영 프로듀서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2236-3122 2236-3122이고요. 온라인 online 02 하시고 copic.or.kr입니다. 그 다음에 다조는 166번부터 247번 장정숙 프로듀서님이 담당하시고요. 전화번호는 서울 2236-3123 2236-3123이고 온라인 online 03 하시고 copic.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조는 248번부터 330번까지를 담당하시는 이석원 프로듀서님이십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2236-3124 2236-31224 그리고 online 온라인 04 하시고 copic.or.kr로 문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담당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내일까지는 온라인 채팅,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리시면 담당하시는 프로듀서님들께서 그 답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질의 내용들을 토대로 공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작 지원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요강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읊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 사업 요강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업 요강을 사업 처음에 접수할 때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요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업 요강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숙지해 주시는 차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요 관련돼서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그러니까 2016년 이후 영화 관련 활동 실적을 증빙하신 영화인 분들만 이번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코비스에 있는 여기 링크에 있는 내용들로 작품 출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이 작품 참여 내역이 제출 불가한 경우에는 영화 단체나 영화제에서 활동 내역을 공문으로 증빙받아서 제출하시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영화 작업 활동 내역을 하셨던 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작성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대체가 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적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의 자료인지 그리고 저희가 증빙할 수 있는 영화 활동으로서의 작업인지 단순히 신청서만 낸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의 내용들이 있는 건지를 다 확인해서 2016년도 이후 내용만 인정해서 저희가 작업을 심사 자격을 부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는 영화인 스토리 공모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특별 기획개발 사업이 같은 기간에 공고가 나가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었던 2020년에 선정되셨던 분들 역시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하셨었던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가 되셨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총 제작 규모는 33억 원입니다. 33억 원이어서 저희가 지금 330팀을 뽑았기 때문에 990만 원씩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사업 기간은 7월 27일 저희가 공고 나갔었던 7월 2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여러분들이 다 준수해 주셨는데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기간이라는 거는 제작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작을 완료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제출을 하신 동영상 온라인 쇼폼 영상물을 제출하신 이후에는 그 제출 시점 기준으로 2주 안에 이 나라 도움을 포함한 모든 정산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산 완료가 이 나라 도움 자체가 심리적으로 주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약간만 신경 쓰시면 금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매뉴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매뉴얼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는 기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하는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제작 기간에서 납품하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나중에 이제 웹 하드를 어디 쪽으로 이제 올리시라고 말씀을 저희가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때까지는 10월 31일까지 무조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제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합니다. 지금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되어 있어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도 있고 다른 지역은 2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영화가 10명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촬영되는 경우들이 극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코로나 사업 때문에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사업을 책임지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참여해 주시는 스태프분들을 포함한 모든 영화인 분들께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는 거는 확정인데요. 혹시라도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거나 정부 지침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이 시점과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연장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고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영상물 제작팀, 그러니까 3인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30팀 내에 5에서 10분짜리의 그 쇼폼 영상물을 제작 및 제출, 유통을 조건으로 220만 원씩 3명, 그다음에 제작비 330만 원에서 총 9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5분에서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5분은 넘어야 됩니다. 4분 59초도 안 되고요. 5분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0분 1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10분 이내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5분에서 10분이라는 거는 제목, 크레딧을 다 포함한 분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크레딧은 제외했다라든지 아니면 크레딧은 뭐 다르게 계산했다 이런 건 포함이 안 되고요. 반드시 크레딧까지 포함해서 5에서 10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출해 주신 서류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의 기준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작품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참신성, 그리고 아무리 주제나 내용이 좋아도 쇼폼으로서의 영상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쇼폼 영상물로서의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3인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저희가 각 조당 확인해서 심사해서 선정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것이 그 내용으로 시놉시스라든지 아니면 로그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심사가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일체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때 기존에 제출하셨던 어디에 공개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드셨다거나 이런 작품들은 절대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촬영 및 제작 후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희와 유사한 사업,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한 사업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고 기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저희랑 그 진행 방식은 유사한데 저희는 이제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한테 990만 원을 선지급해서 제작비로 쓰실 수 있게 하는데 거기는 기획서를 통과하면 그 기획서를 통과하신 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게 되어 있고 영상 콘텐츠 만드신 거를 제출하시면 제작비를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저희 제보 하나가 들어왔었던 게 뭐냐면 저희한테 제출하셨었던 영상물 이제 만드시겠죠? 만드신 영상물을 안에 참가자만 좀 다르게 해서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내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저희한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저희가 이 합격자분을 한국 콘텐츠진흥원하고도 공유하겠지만 저희가 제작된 영상도 콘텐츠진흥원하고 반드시 공유합니다. 그래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명단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내용이 동일한 영상물을 가지고 촬영해서 가공했다고 하면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제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혹시 모르는 그 높아심에서 그리고 또 제보 들어온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미리 좀 고민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중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말고도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그 쇼폼 영상물 관련돼서 기획개발 혹은 제작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내셨던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영진이에서 대신 내용으로는 다른 데서는 진행하실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사업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불이익 받지 않으시도록 다른 데랑 낸 것을 이름만 다르게 하거나 제목만 다르게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혹은 동일한 영상물을 제출하셔서 나중에 취소받아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된 영상물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오프라인 영화제는 현재로서는 좀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영화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화제를 영화진흥위원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 330편 전편을 다 상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나중에 선정할 건데요.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심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정 정도의 약 20편에서 30편 정도 저희가 선정할 것으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뽑히신 분들은 교통방송 TBS 방송국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것을 지금 TBS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뽑히신 분들은 저희가 시상금 및 상영료 개념으로 해서 전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시상금 내지 상영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잘된 작품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만드실 때 이거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좋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진행을 아무리 영상을 잘 하셨어도 이 나라 도움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격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안내해드린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진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이 사업이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영상은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TBS 방영까지 올해 안에 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작품의 저작권,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참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인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다른 영상 플랫폼에 공유하시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셨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 TBS 방영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 거기서 이제 그 선정되지 못하신, 그러니까 TBS 방영이라든지 이런 선정이 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뭐 TBS 저희가 온라인 유튜브 영화제를 약 한 달 정도 진행할 계획인데 거기서 끝나는 대로 합격자 발표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격하신 분들은 TBS의 영상이 올라가서 다 방영이 완료되기까지는 여러분들 개인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실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영화제에도 제출하실 수 없다라는 점 참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시행 공고했고요. 접수까지 됐고 적격 여부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제 대상자 선정이 됐고 예산 지급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산 지급 과정은 좀 이따가 이 나라 도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팜 영상물 제작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셔서 제출은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 그 웹하드 어디다 올리는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올리시지 마시고요. 약 그 한 달 열흘 정도 뒤에 한 40일 정도 뒤에 저희가 어디에 올리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내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등에 어디로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유통물에 대한 그 영상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안에 이 나라 도움을 포함한 모든 정산 완료를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그 11월 15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여러분들께서 다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약간 좀 안타까웠던 건 사업 요강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좀 너무 많더라.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서 같은 경우도 사업된 다음에 제출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약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심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저희가 이 사업 요강이라든지 안내 메일 혹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항상 꼼꼼히 좀 확인하셔서 두 번 번거롭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고 이제 3,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기타 사항으로서는 나중에라도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임금 체불이라든지 위원회 관련 규정, 뭐 약정, 계약 등을 위반해서 제재 조치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의 대표나 당사자는 나중이라도 확인되면 자격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혹시 뭐 없으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분들도 상환 채무를 하셔야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 및 지원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요.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라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국민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가 영화라고 대표적인 매체가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 성폭력 혹은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돼서 나온다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한테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사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도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온라인 동영상 교육도 여러분들께서 의무적으로 시청하셨어야 됨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희천은 아까 말씀드린 각 사업의 가나다라 조별 담당 프로듀서님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라 도움 매뉴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자료집에 있는 매뉴얼이라든지를 공부하셔서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 1670-9595 전화하셔서 그 내용들을 문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내셨던 거고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내셨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각 단위 사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외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면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락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공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약정서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히 읽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하셔도 이미 약정서에 날인까지 하셔서 저희가 스캔본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날인을 하시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는 이미 제출해 주셨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영상물 제출하고 2주 이내에 별지 서식 3호에 있는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 요강에 올라갔을 때 신청서 올라갔을 때 같이 첨부되어 있었던 내용이니까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마지막에 제출하실 때는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이렇게 내역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이 나라 도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나라 도움으로 반드시 이 나라 도움 거쳐서 하셔야 됩니다. 내 통장으로 내렸다가 받으시면 이 불법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환수했다가 다시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인건비, 여러분들 3명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나가는 사람한테 나가는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3.3%의 세금 약 220만 원 하면 아마 7만 6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뗐다가 한가분의 국세청하고 지방세까지 납부하신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받는 돈이시기 때문에 기금으로 받는 돈이시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가 안 된다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도움에서 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제재 대상으로 등록되면 영화진흥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돈 쓸 때 여러분들 제재 명단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 계산하셔서 그 원천세는 따로 모았다가 한꺼번에 모든 인건비는 한꺼번에 그냥 세금 하시고 그 영수증도 한꺼번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하고 원천세까지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 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나갔다. 그러면 그냥 이 나라 도움에서 이체만 하시면 되는데 12만 5천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원천세를 포함한 지방세까지 띄셔야 됩니다. 3.3%를 띄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 10만 원 줬다가 그 다음날 10만 원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총 합쳐서 10만 원, 12만 5천 원이 넘게 되면 무조건 3.3%를 띄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 10만 원이 안 될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12만 5천 원이 넘게 되면 1년 소득이 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소득이 다 누진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안 틴다고 10만 원만 줬다고 세금을 안 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과세 할 때 여러분들 세금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띄나 나중에 띄나 이 문제일 뿐이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 넘으면 의무적으로 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료 관련돼서는 카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소모품 구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장소 사용료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내가 한다. 장소로 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 사용료를 카드로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간이 영수증도 인정하고 10,000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그랬는데요. 간이 영수증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론도 반드시 카드로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시면 이 나라 도움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 가족한테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뭐 입금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시스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다 크로스체크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소명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남의 집을 하거나 다른 장소 구하는 게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친인척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카드나 인건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진행하셔야 되고요. 식비 관련돼서는 한 끼당 8,000원입니다. 8,0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식비는 또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무슨 호프집, 주점 이렇게 누가 봐도 술집인 데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 관련돼서는 보조금 증빙서류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영수증 사용하신 것들을 여기다 제출하셔서 이 밑에 있는 주소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대를 먹으면 1인 식대, 1인 음료대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어디 가서 내가 그 장소 헌팅을 하러 가느냐고 밥을 먹었다. 1인 식대 안 됩니다. 혼자 영화를 위해서 진행하신 거는 맞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법상 1인 식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인 식대, 1인 음료 때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3명이 먹었으면 3명의 메뉴가 다 나오게 그런 영수증으로 돼야 됩니다. 합계만 나오는 영수증으로는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발급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양식은 원본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 나라 도움에서도 마찬가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 유튜브로 보시는 페이지가, 요번에 합격자 발표, 선정팀 발표하면서 올린 파일에, 세 번째로 있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13일 날 밤 1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파일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13일 날 밤 1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신청서랑 같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실 때 작품 제목하고요. 내용들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제출해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맨 처음에 이 나라 도움을 누가 쓰실 건지 그 쓰시는 분들을 맨 첫 줄에 써주셔야 됩니다. 감독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감독님을 첫 줄에 쓰시는 거고요. 아니면 촬영 감독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촬영 감독님을 첫 줄에 쓰셔야 되고,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 도움 관련된 정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을 맨 위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임의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분들한테 이 나라 도움과 관련된 거를 계속 확인하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다 해주시고요. 제작 개요 는 반드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요거는 뭐 660만 원, 330이니까 똑같고요. 정산 책임자가 여기에 반드시 날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관 법률 및 지침, 규정 이행 확인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팀 및 정산 책임자 한 분에 하고 그분의 주소를 적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규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여기 있는 뭐 내용들, 지침, 규정들이 되게 뭐 이름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가이드만 지켜서 준수해 주시면 충분하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날인하셔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사실 확인서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지원 의사가, 진행 의사가 없으신 걸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이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성희롱, 성범죄, 성폭력 등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세 분에 대해서 각각 제출을 모두 다 써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성범죄형 치료 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 이게가 이제 성희롱에 관한 얘기거든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을 밑에 또 확인 내용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지면 이번에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진다는 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범죄 예방 서약서라는 건 이 사업을 하면서 촬영 현장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아니 제출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스태프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한테 일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서식 4호에 보면 정산 책임자 통장 사본 스캔본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통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영원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데요. 영원이 현실적으로 요즘은 또 통장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영원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정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일단은 통장 맨 사본을 주시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인터넷 은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1금융권에 있는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스캔을 받아갖고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저희가 이제 입금을 몇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입금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입금을 해드리면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입금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해놓은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통장은 연계된 통장일 뿐이고 돈은 이 나라 도움 쪽 한국재정정보원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체할 때는 반드시 이 나라 도움에서 인건비 등을 이체하셔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는 그럼 왜 내 통장을 왜 확인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정산 책임자의 통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통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산 책임자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민간 경상 보조사업비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체크카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성격의 카드를 발급받으시는데, 이렇게 단기 성격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통장에 내려받으시는데, 내려받으실 때 그러면 내려받으실 수 있는 돈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30만 원을 이 통장으로 내려받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식대를 예를 들어서 3명이 8,000원씩 해서 24,000원짜리를 썼다. 그러면 24,000원을 내려받아서 그 통장을 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카드를 여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카드는 딴 사람 걸 쓰고 엄마 카드를 쓰거나 아빠 카드를 쓰고 친구 카드를 쓰면 안 되고요. 이 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나라 도움에서 24,000원을 3명이서 8,000원씩 24,000원 먹었다면 24,000원을 이 나라 도움에서 이 통장으로 내려받는 겁니다. 촬영 장비를 예를 들어 대여하는데 30만 원이 들었다. 30만 원이 들었으면 30만 원만 여기다 내려받았다가 본인 통장에서 카드값이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한 번에 하시면 안 되고요.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려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하셔도 어차피 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기간은 진행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사업 자체가 33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시기만 하시면 이 나라 도움에서 등록하시고 증빙하시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도움 증빙하시면 그 원본 영수증을 각 항목마다 스캔해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 나라 도움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첨부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 도움 등록하실 때 저희가 저희가 PD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업자로 등록이 이 나라 도움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걸 또 하시겠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여기서 띄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띈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정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산 책임자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반드시 개인으로 신청하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서부터 여기까지 정산 책임자 통장 사본까지 저희가 파일 별도로 아래 한글 파일 첨부해 드린 거 있는데요. 요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3일 날 밤 12시까지 담당하시는 프로듀서님들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도움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330팀을 같이 예산 수령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두 팀이라도 늦게 되면 그 팀 때문에 나머지 수백 개 팀이 불이익을 늦게 받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의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메일은 각 프로듀서님 온라인 010203 사해서 진행하시는 내용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인건비 이 나라 도움 정산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 마감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0월 31일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2.5 단계이기 때문에 2.5 단계가 연장이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디랑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한테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주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이디랑 비번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하신 분들 통과한 사람들 콘진의 중복 지원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저희 콘진도 떨어지시고 저희한테서도 지원금 회수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5, 2단계 이상에선 대부분 로케이션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인데 요것도 저희가 영진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질병안전관리본부라든지 중앙 대책안전본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2.5단계가 되어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인데 이거는 야외에서는 이제 최대 100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더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10월 31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늘어날 수 있는지는 최대한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타 영화제 출품하는 거 가능합니다. 단 저희가 행사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이라든지 판권이라든지 모든 권리가 여러분 제작하셨던 분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출품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외 스토리상 야외 로켓인데 실내로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의 주제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영화제 관련돼서 뭐 행사를 취재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부산 영화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제가 뭐 온라인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실내에서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축소가 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가공하셔서 준비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교육은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일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제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대면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뭐 주인공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으나 근데 간호사분들은 의료진분들은 현재도 저희가 접수받는 시점에도 현실적으로 거기서 촬영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뭐 여기에 시나리오를 제출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시놉시라든지 로그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진행해 주시겠다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촬영 제출 기간은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작비가 입금되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변경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는 날짜만 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요. TBS 영화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논의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도 논의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영화제 출품 TBS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TBS에는 한 20에서 30편 정도 협의 중입니다만 되는 분들만 그 영화제나 이런 데 출품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오프라인 그 유튜브 영화제만 끝나면 제출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제작 유통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이미 사업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로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큐멘터리라서 사업 종료 후에도 촬영이
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가공하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는 5분에서 10분짜리 쇼폼 영상물로서의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앞부분만 뭐 전반기 제품이다, 후반기 작품이다 이런 식의 표시가 되시면 안 되고요. 쇼폼으로서의 완성도를 갖고 당연히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출은 여러분이 여기서 저희가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건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대 50만 원까지만 세금 포함해서 제공이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이분이 10번을 출연하시던 한 번을 출연하시던 최대 이분한테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출연료라든지 다른 뭐 인건비 받으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일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진위에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체크를 해갖고 반드시 제재 대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전용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발급받으시지 마시고요. 이나라도 개인 카드를 그냥 여기 통장과 여기에 첨부하시는 통장과 연계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일까지 촬영이 잡히지 않는 13일 이후라도 다만 10월 31일까지 현재로서는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특별하게 변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31일을 넘겨서 제출하실 수밖에 없는 촬영 일정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원천 징수할 수 있나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금 주민등록번호성으로 원천 징수할 수 있다고 저희가 국세청에 문의를 했고 그런 사례가 다른 저희 위원회 사업부서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본인 회사를 촬영 장소로 촬영해도 증빙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회사에서 하셔서 그 돈이 본인 회사로 들어가시면 이게 걸립니다. 반드시 걸립니다. 이번에 안 걸리더라도요. 내년에 걸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생기고 제재 대상으로 등록되시니까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서랑은 이 사업에 어떤 걸 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맡은 직군이 수정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했었던 직군은 본인이 현재 영화인으로서 어떤 직군을 하시는지를 나타낸 것이었지, 여기서 뭐 감독하셨던 분이 촬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배우를 하셔도 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크레딧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조사업자 카드는,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하는 게나 체크카드 받으시는 게 원칙이긴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지 마시고, 이 통장으로 내려받아서 여러분 카드로 쓰시고 그걸 이나라 도움에 영수증을 증빙하시는 걸로 하시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부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부 개념으로 하게 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기고 여러 사업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부 사용 개념으로 안 되고요. 그 끼니 때마다 집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트 및 캐릭터 제작 시 필요한 미술용품과 소모품 구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명 램프를 이걸로 하시면 이 돈으로 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실까 싶고요. 어찌됐든 소모품도 자산 가치가 있는 소모품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반드시 나중에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반납하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USB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거나 촬영 소모품 같은 것들을 이런 걸로 사시게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소모품해서 현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닌 이상 저희한테 재물 개념으로 반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지 않은 제작비를 반납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카드 말씀드렸더니 계속 질문이 있으신데요. 보조금 카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나라 도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 즉 정산 책임자를 저희가 등록해야지 됩니다. 등록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출해 드린 서류, 제출해 주십사 하고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 시 올린 서류를 13일 날 밤 12시까지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늦어도 밤 12시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제출해 주신 서류를 토대로 저희 프로듀서님들이 이 나라 도움에서 그 담당자를 한 팀에 한 명씩 등록을 할 겁니다. 주민등록까지 확인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또 오픈 채팅방에 그 다음 이 나라에서 사업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 등록을 하고 또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한데요. 그런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식은. 여기 이제 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교부 신청서에는 990만 원으로 신청하시게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990만 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부담이나 지방배에서 받으신 게 없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입금 계좌 정보에 예금주 성명하고 예금주 성명 개인이겠죠. 그다음에 입금 식별번호, 은행명,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예금주 성명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홍길동하고 이 입금 식별 번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CX DY 해서 한 6, 7자리에 영문하고 숫자가 섞여 있는 마치 16진수 표현한 것처럼 표시되는 점수 그 숫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시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은 여러분들이 그 통장으로 등록하신 게 나고요. 계좌 번호는 여기에 있는 계좌가 아니라 한국재정정보원 계좌가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만 하시면 다 그 자동으로 추출되는 거고 PDF로 하시는데 맨 밑에 신청인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 책임자가 사인을 해서 PDF로 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프로듀서님들한테 PD님들한테 이거를 보내주셔야 실적으로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됩니다. 앞에 과정은 사전 준비 절차고요. 이 서류가 있어야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여기 있는 뭐 통장 번호나 입금 식별 번호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자동 생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장만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첨부했을 때 뭐 국민은행 했다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계좌 번호는 여러분들이 계좌 통장 번호랑 또 다른 계좌 번호, 재정정보원 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금 집행 및 정상가입 이 나라 도움과 관련돼서 주시면 할 텐데요. 전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놓은 것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조회 문서를 첨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 서류에 기입하고 조회 문서를 첨부하시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양식만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별도의 서류를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 다시 들으실 필요 없고요. 개인으로만 다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출연료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이 사람한테 가는 인건비는 무조건 카드가 아니고요. 이 나라 도움에서 이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카드로는 사람 돈을 당연히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체로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가는 돈은 많던 적던 여러분들 3명에 대한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출연하는 배우라든지 스텝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이 나라 도움에서 지급하셔야지 이걸 본인 통장으로 내려받아서 지급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돼서 그거는 다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출 동영상에 월드 프리미어가 상실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상실되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이 사업 요강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라 돈 카드 쓰실 수 있지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만 번거롭고 그 신청하시고 그러면 돈 쓰시는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진위에서 지원받은 분들이라고 하면 2020년도 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스텝으로 들어오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 인건비, 진행비 각 최대 몇 프로라는 걸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비 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게 최대 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루 뭐 대관을 하는데 뭐 어떤 뭐 영화관이나 회의실이나 대관하는데 뭐 30만 원이다. 근데 이틀 촬영한다. 그럼 6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30만 원씩 30만 원 장소는 가능합니다. 장소 대관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 게 지급하는 게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본인 사무실이라든지 지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저희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인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의 사무실은 빌릴 수 없다.
가족관계 등록하면 반드시 이거는 정부에서 제재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뮤지션 모두 앨범 내 현역입니다. 그리고 지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뮤지션의 지인이라는 건 가능하죠. 당연히 그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인이라는 건 가족관계에 있는 지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해관계. 근데 뭐 여기서 뭐 프로듀서 뮤지션 앨범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영화인 분들이 다 이런 식의 관계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가능한데 가족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통장에 연계되어 있는 카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 비용이 언제 들어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날짜까지 신청을 다 해주신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신청서를 13일 밤 12시까지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교부 신청서를 하려면 이 나라 도움에서 몇 번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확정해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교부 신청서를 주셔야 되는데 교부 신청서를 17일 날 밤 12시까지 주셔야 됩니다. 17일 날 밤 12시까지 주시게 되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최대 21일에서 22일까지는 9월 22일까지는 이 나라 도움 그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지금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드리는 일정은 여러분들 모두가 330팀 모두가 정확하게 일정을 지켜주셨을 때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 13일까지라고 해서 17일까지라고 해서 그 날짜를 뭐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하시면 저희 프로듀서님들이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바로바로 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일정들이 된다 그러면 더 빨리 될 수 있겠습니다만 늦어도 22일 밤까지는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진이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원하는 기준과 포맷과 양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제한이나 이런 게 한 사람한테 50만 원 이상을 못 간다는 정도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제작비 오남용 때문에 이제 영화 단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실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유의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그 지원금의 용도는 3인의 인건비 660만 원 하고 제작비가 33만 원인데 330만 원이죠. 그래서 하고 배우 및 스태프 1인당 50만 원. 이분들이 하루를 출연하셨던 뭐 그거는 3.3%를 12만 5천 원 넘으면 3.3%를 띄고 지급하시는데 총액이 50만 원을 넘으실 수 없다. 이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남용 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나 그분들의 그 경력을 봐서는 50만 원으로 터없이 부족하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쓰이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상비나 자산취득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비라는 건 임대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촬영하냐고 어디 사무실을 빌렸다. 뭐 거기서 관리비가 나왔다. 전화요금이다. 뭐 내 핸드폰 요금이다. 전기값이다. 뭐 사무용품을 사는데 정기적으로 납부된 개인 또는 사업장 경비 일체 안 됩니다. 경상비는 전혀 쓰실 수가 없고요. 기자재, 하드디스크나 뭐 카메라, 뭐 렌즈나 이런 거 구입도 일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으로 쓰실 수 없고요. 의료비나 자산취득비 역시 쓰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 민간경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자산취득, 장비, 차량, 오토바이 당연히 뭐 이 돈으로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뭐 장비하시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어찌됐든 자산취득이라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하지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나 술 등 예를 들어서 소품으로 필요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이거는 담배나 술 등은 이 보조금으로는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예를 들어서 뭐 촬영하냐고 차를 대놨더니 그 차량의 카드 범칙금이 카메라에 찍혀서 뭐 위반 딱지가 날라왔다. 이거 일체 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경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본 유흥주점, 무도시설, 설사 이것이 촬영 장소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흥업종에서 돈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뭐 얼마나치 술을 살 테니 밥을 살 테니 장소를 빌려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유흥업종에서는 일체 카드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야 되고요. 위생업종, 이발사, 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하번 등 대인 서비스를 하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쓰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쓸 수 없다는 건 영진이의 기준이 아니고요. 정부 보조금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적 자금으로 사용되는 데는 일체 이런 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나리오상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희가 임의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안 되고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 성인용품을 구입하시거나 성인용품점에서 카드가 쓰거나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 쓰시는 것 안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듯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 나라도 의무 사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저희도 너무 알고요.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번거롭고 대단히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의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가 민간 경상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은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 나라 도움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진이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상으로 반드시 모든 지원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도움에서는 이체만 하는 겁니다. 이 나라 도움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쓴 거를 빼고 이러신 거는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체만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나라 도움에서 직접 이체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단체에서 급하다고 현금을 빼갖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재 대상으로 돼서 100% 환수 당하셨습니다. 그 사업, 그 단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영진이에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진이에서 정산이 그냥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환수당하거나 제재 대상으로 등록돼서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제재 명단으로 관리되는 일이 일절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사업통장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개인적으로 하셔갖고 그거를 통장을 빼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모든 증빙은 이 나라 도움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서 식대를 하셨으면 24,000원을 개인 카드로 쓰시고 이 나라 도움에서 24,000원을 그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서 그 카드, 자기 카드를 24,000원 긁은 카드를 스캔 받아서 영수증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 나라 도움에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본 영수증도 저희 쪽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통장에 있는 것, 다른 돈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넘는 그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배우라든지 스태프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인당 30만 원,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넘을 때는 계약서 같은 걸 추가 증빙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참여하셨다라는 걸 계약서를 별도로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작성하셔서 이 나라 도움에 반드시 같이 첨부하시고 저희 원본 서류 제출하실 때도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수증 같이 밑에 이제 하단에는 내역 없이 합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끊었는데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끊어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돈 취소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수증 내역이 있는 걸로 반드시 좀 끊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약서라든지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셔서 3.3%
그래서 3%는 국세청에 0.3%는 지방세 관할 시청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촬영을 오래 하신다 그러면 2달 뭐 날짜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일자상으로 했더니 뭐 9월 말 10월 초에 걸쳐서 그 2번에 나눠서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각각 하시면 되게 귀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인건비 세 분의 원천세 포함해서 스텝이라든지 배우 출연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원천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시기를 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편하시다는 것. 그리고 30만 원 이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 여기 이제 그 설명 나와 있는데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계약서에 준해서 작성하신 것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9월에 지급한 건을 15월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나 세무서에서는 9월에 지급한 건도 15월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원천 신고하시기를 뭐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11월에 하면서 11월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초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10월 말까지 현재로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는 신고하실 때 뭐 9월 거를 지금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10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는. 그래서 문제 없도록 조치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서류 제출하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청서는 사업 신청하셨을 때 사업 요강 나갔을 때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가 같이 있었는데요. 이 신청서를 다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천세가 없는 신청서는 그 인건비는 지급 불가하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그 온라인 그 1234 여러분 담당 PD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는 먼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정산 서류를 이나라도움에 등록하셔야 또 이제 정산 보고서 등록 완료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마 저희 PD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단계마다. 그래서 또 너무 앞서가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금해 드리고 나서 정산 때 그 촬영이 물을 처음 받는 10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재량껏 진행하시다가 그 이후에 PD님들하고는 뭐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중간에 모르시는 거 있다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 서류는 여기 있는 주소로 등기로 해서 반드시 원본 서류 영수증을 각 PD님 앞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파일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라고 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PDF로 만들어서 이나라 도움에도 동일하게 저희 제출하신 것과 이나라 도움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라 도움에도 이런 내용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케이션 사용료 관련돼서 이체시는 로케이션 사용 계약서를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가갖고 그냥 뭐 아무개네 집 써갖고 거기에 뭐 30만 원 줬어요가 아니라 증빙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달 며칠부터 몇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썼고 여기에는 뭐 전기값이 포함되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 가면 뭐 조명을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조명을 뭐 좀 강한 조명을 쓰시고 이러면 유리가 균열이 생겨갖고 나중에 그 유리값에 대한 뭐 보상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다 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고 그 내용들을 로케이션 계약서 안에 다 증빙하셔서 그런 내용들까지 하셔야 되고요. 가족 및 친인척 거래 불가하며 최대 50만 원. 별도의 원천 예를 들어서 그 저거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은 개인한테 가는 거긴 한데 여기에 세금을 띨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별도의 원천 징수 없이 하는 거고요. 숙박한다. 그러면 체크카드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한 방의 개수, 뭐 이용 기간, 이용자를 별도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뭐 이런 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통장과 연계한 거 쓰시면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방 촬영이나 다른 로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오지나 이렇게 뭐 일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조건이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금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재래시장, 뭐 오지 이런 데 촬영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인출을 불가합니다. 사용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미리 고민하시고 미리 대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과 관련돼서도 이제 뭐 여기 집행정보 등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 등록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99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산하실 때 되게 힘드십니다. 그리고 집행하실 때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분한테 돌아가는 인건비 660만 원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뭐 스텝이라든지 배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한꺼번에 인건비 항목에다 다 넣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 포함이시고요. 포함해서 넣으셔야 되고 나머지 거는 다 일반 수용비로 등록을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걸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 일반 수용비로 하셔서 그 안에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 계획대로 그 예산 안에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행하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사업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변경 신청하시면 또 담당 PD님한테 사업 변경 신청했으니까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요청과 관련돼서는 진행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는 이거는 돈을 미리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치형입니다. 비예치형이 아니라 예치형입니다. 비예치형은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예치형이라는 것 또 집행하시면서 참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19페이지 하단에 이제 별표까지 해서 돼 있는데 인건비가 50만 원일 경우 3.3%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48만 3,500원만 입금을 하는 겁니다. 50만 원만 입금하시고 세금까지 다 납부해 버렸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종종 하시는데요.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든 스탑이든 여러분 세 분한테 마찬가지입니다. 220만 원 전체 입금하시면 안 되고 3.3%를 해서 76,200원인가요? 그 정도를 띄고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세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책임자 통장으로 내렸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과 지방 관할 세무서에다가 내셔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금액을 먼저 다 입금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나중에 다시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시 세금 정산을 다시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번거로움을 직접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뭐 이체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원천 징수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천 징수하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PDF는 저희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시면서 그동안 참고로 이런 것들을 몰라서 많이 실수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 사업에 맞게 다시 가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두 번 일을 안 하시고 나중에 환수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귀찮고 번거롭고 그러시더라도 이 내용들을 반드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따로따로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같은 얘기들이 중요해서 이제 저희가 원천세는 아까는 원천세 50만 원 중에 그 3.3%를 띄고 48만 5천 원 정도를 입금하라고 했잖아요. 그 원천세는 여기서는 요거만 빼고 원천 징수 3.3% 50만 원일 경우 16,500원만 입금을 해야 된다. 입금은 본인 통장으로 내려받았다가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체 실행할 때는 보조금 이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내 통장으로 귀찮다고 잘 모르겠다고 내 통장으로 내려받았다가 내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인건비 집행요약은 두 번 나눠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 스탬비,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 여러분 받으신 220만 원 포함해서 다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만 입금하고, 그 다음 원천세에서는 그 따로 빼놨던 거를 여러분 통장에서 갖고 계셨던 걸 따로 이쪽에서 그 이 나라 도면은 이렇게 각각 등록을 하시고요. 세금 등록하실 때만 이렇게 합쳐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 도움 관련돼서 보조사업 교육 예치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회원가입까지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세요라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그때그때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과정을 이 나라 도움 가입부터 사실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걸 겪고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난관을 극복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다만 입금되기 전까지
몇 번 이거 하면 끝이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저희가 확정해드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접수하고 확정하고 이런 단계가 두세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 그걸 토대로 입금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이 나라 도움 한국재정보건 여러분들의 그 계좌로 식별 코드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된 거지 여러분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좀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다 드린 상태고요. 추가로 지금 질의응답 온 거 마치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말고 소득증빙 현금 영수증 안 됩니다. 현금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금 사용은 100% 안 됩니다. 이 취지는 소득증빙 영수증을 하시면 그 세제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로소득으로 여러분들이 또 잡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라 카메라가 필요한데 계속 대여하는 것보다 저렴한 카메라를 지원금으로 구매하는데 구매하면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만 찍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로 찍으시는 건 이 작품 납품 이후의 문제인 거고 저희는 5에서 10분짜리 쇼폼 영상물 그거 하나의 5에서 10분짜리 쇼폼 영상물이 완성도를 갖고 있는 쇼폼 영상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컷 편집해서 내시면 사실 여러분의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됐던 어떤 뭐 장르의 영상물이 됐던 영화가 됐던 여러분들이 이 작품 5에서 10분으로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셔야 되고 이 제출분은 반드시 신규로 촬영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어디에 노출이 돼 있었다거나 제작을 하셨다거나 이런 작품들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각 영상위원회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된 내용으로 그리고 동일한 내용 기획서로는 진행하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사업 취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든 재물로 저희가 판단한다면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배우가 한 팀이라 인건비 받고 또 출연료 절대 안 됩니다. 예. 세 분에 대해서는 220만 원이 최대치고요. 그리고 배우로 출연하시던 스텝으로 참여하시던 5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프리 단계에서 필요한 소품 구입이나 그런 것들은 후청구 예산안에서 가능하긴 한데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330만 원에서만 그 기준에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십니다. 후청구가 아니라 이제 후정산하시는 거죠. 실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 나라 도움과 등록해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시점보다는 이 돈을 만약에 하신다면 먼저 쓰시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왜 정확히 필요한지 라고 되는 건데요. 다만 프로덕션을 하시면서 식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돈이 입금된 이후에만 인정됩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무슨 행사 같은 걸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는 10월인데 식대를 3월부터 식대를 올리시는 단체들이 있어서 다 환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식대는 반드시 입금된 이후에만 집행 가능하시다는 것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면 부가세 정산 금액에 포함 정산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신다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천세만 있는 거지 개인한테 부가세가 어떤 거 되는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거는 반드시 이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로케이션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로케이션이면 로케이션 계약서가 필요한 거고요. 인건비라고 하면 30만 원을 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 정도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명에게 150 정도의 믹싱 비용 불가능합니다. 최대 말씀드린 50만 원 이상 안 됩니다. 장비 대여료도 50만 원 장비 대여료는 가능합니다만 하루에 50만 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인한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카드 깡을 하시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옛날에 사업들을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5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 대여료도 50만 원 장비 대여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틀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할 때는 가능합니다. 장소 대여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안 됩니다만 가능은 한데 저희가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다 확인합니다.
적절하게 쓰였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의상이나 미술 소품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카드로 쓰실 수 있다면 그리고 영수증 증빙은 가능하신데요. 의상 같은 경우는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하셔도 저희한테 쓸모가 없습니다만 무조건 반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셔야 되고요. 통장 사본 첨부는 실물 찍거나 스캔해서 상관없습니다. 사이트에서 통장 사본 출력해서 여기에 첨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대 얼마까지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0% 한다 하더라도 100% 하시게 되면 장비 사용료라든지 뭐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최대한 잘 만드시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 이런 비율 같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 계약서는 반드시 영진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준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계약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표준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건 영진이라는 공적기관에서 나가는 공적 자금을 쓰시는 거는 공적 표준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천세 납부 역수증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국세청에 납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 관공서에서 또 0.3%는 하셔야 되고요. 같이 신청한 3명 중 다른 1명을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이거 발견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명단과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 바꿀 수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토리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다른 팀 스텝으로 안 됩니다. 중복해서 인건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팀에서 하셨던 분이 이 팀에서 붙고 또 저 팀에서 붙고 이거 안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다만 스태프분들은 이 A팀에서 1팀에서 뭐 스텝으로 하셨다가 이 뭐 120번째 팀에서 하시고 가능하지만 인건비를 그 220만 원씩 받으신 즉 이번에 지원 선정자 되신 분들은 다른 팀의 스텝으로 참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멤버분이 감독이 배우로도 출연하시더라도 무료로 하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인건비를 받으시거나 이런 비용을 받으시는 건 일치 안 됩니다. 추후에 영진이 지원 사업은 프로듀서인 형제와 연출인 본인이 같이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증빙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사업에 그때마다 사업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경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저희가 소명을 하더라도 그 기재부나 이런 데서 제재 명단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관련돼서는 해당 사업별로 담당자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출 후에 만약 후반 작업 수정이 된다면 수정된 영상으로 다시 제출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일정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 자체가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영화제를 약 한 달 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지금 협의 중인 TBS랑의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뒤로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은 좀 동의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예산을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걸 또 내년에 이후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이제 스케줄 관리를 최대한 해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10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완성본을 제출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대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촬영 진행해도 당연합니다. 그 대신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진행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 후반 작업을 한 업체에 맡기로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책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후반 작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CG에 사실 100만 원 갖고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물론 짧아서 혹은 좀 아는 분들이라서 뭐 짧게 해주실 수 있지만 후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관련돼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며칠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단 하루에 50만 원 넘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령껏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혹은 200만 원이 그
뭐 후반 작업 혹은 다른 부분에 전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민간 경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발견된 적이 있어서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잘 지켜주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부득불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 좀 고민 끝에 제안을 했고 저희 이 코로나 사업도 그렇게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가게, 사무실 등 로케이션 대용료를 그 건물 및 가게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지인 등으로 원천 징수하면 안 됩니다. 로케는 로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세금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케는 말씀드렸듯이 로케 계약서를 쓰고 원천 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로 하지 않는다는 것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도움 진행 시 개인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시스템상 개인과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액 취소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이 나라 도움 정산하시는 분이 세금을 떼게 되면 그 개인 사업 등록하시는데 세금이 유리해지세요. 정부 사업에서 세금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일 경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는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체크카드 아니면 신용카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입금이 됐다고 하면 내가 내일 얼마를 쓸 거다. 계획성이 있다라 좀 준비가 되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 건건이 입금을 이나라 도움에서 하시면 체크카드 하실 수 있고요. 좀 뭐 여유가 있다면 자기 돈을 먼저 넣어놓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유가 없어서 본인 돈을 넣어놓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부득이 신용카드를 쓰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역의 거래명세표 세부 내역을 첨부받아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철물점 등의 뭐 포스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그 거래명세표는 전산으로 되어 있는 명세표여야 합니다. 수기로 제작된 명세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 기간이 아닌 프로덕션 아니면 포스트 프로덕션의 식사 간식비 지출 2인 이상이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요. 제작비가 입금된 이후에 그리고 10월 31일 제출하고 그 이나라 도움을 완료하시는 11월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라든지 그 전에 입금되기 이전에는 식대 간식비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게 질문이 오는데요. 혹시라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 유튜브 중계한 게 한 서너 시간 뒤쯤이면 다시 위원회 그 영진이 홈페이지 채널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0만 원, 3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도움에서 각각 이체를 하시는데 세금을 띄고 이체를 하신다는 겁니다. 약 7만 6천 원 정도 되는 3,003%를 계산하셔서 각각 띄고 그분들한테 그 본인을 포함해서 입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내려받은 금액과 결제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나라 도움에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 맞춰서 그 미리 내려받으시 쉽지 않으시겠죠.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이 돈을 먼저 좀 입금하시거나 정 어려우시면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집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받은 돈과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그거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신용카드는 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참여자가 어디까지는 출연 배우도 3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예.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다 쓰셔야 되고요. 정산 추후 감사 받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예.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과된다 해서 정산 완료 보고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전산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언제 하는지. 다만 그게 6년도에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명하시거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제재 대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요. 미리 내려받고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정전 환급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2번, 3번 일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케이션 죄송합니다. 로케이션비도 당연히 이체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돈을 이체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돈을 먼저 넣었다가 하루 이틀 나중에 그 돈 바로 그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번, 3번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당장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나라도우미에서 이체할 때 OTP로만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이나라도우미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이체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셔야 되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1670-9595로 전화 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출금 자주 하는 통장을 그냥 써도 딱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원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 통장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 통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자꾸 이제 대포 통장을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통장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특히 개인들 통장을 여러 번 만드는 거 옛날처럼 자유롭지 않고 다 제재하고 사유를 내야 되고 그 제출한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오라 이런 요구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불편하고 번거로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쓰시는 통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장 중에서 가급적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통장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나라도움에서도 이자가 1원이라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통장에 여러분들한테 돈이 잠깐이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1원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면 여러분도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하는 저희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잘 쓰시지 않는 통장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의 질문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로케이션도 주점 이발소 등등 이런 것들 문의하시는데 안 됩니다. 예, 영진이에서 영화하는 사람들 마음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 촬영을 건전한 데서만 하란 말이냐, 영화가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들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도 100% 동의하는데요. 이런 데서 이런 통장을 쓰게 되면 저희도 부득이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환수하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동의하시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고치거나 여러분들이 구상하셨었던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정말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설사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민간 경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예산들은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게 일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법이 그렇습니다. 이 법은 영화진흥위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적 자금을 쓰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라고 지칭돼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쓰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다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업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든지 단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요번에는 개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 영진이가 탁상 행정하는 거 아니야?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도 동의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것들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된다는 것 좀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로 4시 38분 40분 정도가 돼 가는데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나라 도움 설명과 관련돼서는
팁 위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매뉴얼은 저희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저희가 쓰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PD님들한테 주신다 하더라도 설명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는 뭐 설명을 가급적이면 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진이에서도 이렇게 330팀을 뽑거나 말이 330팀이지 지원하신 분들 세 분씩 따지면 뭐 990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사업 자체가 영진이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뷰로 보면 17,000뷰가 넘었습니다. 합격자 확인하신 것만 6,000뷰가 넘었고요. 뭐 저희 그 코로나 대응 전담 TF에서 뭐 농담 삼아서 저희 코로나 TF 요번에 사업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기네스북을 뭐 다시 쓴다 이런 뭐 농담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박하신 상황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사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뭐 좀 확인하시는 내용들,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들 그 자료집을 먼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더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희 담당 PD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PD님들이 담당하시는 게 82개 팀에서 83개 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일이 응대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내일까지는 아직 그 대부분 개설이 되는데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조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까지는 개설을 해서 안내 메일이나 연락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채팅방을 통하면 내가 못 물어본 거를 궁금했던 내용을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거기서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들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코로나 사업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것 영진이 구성원 일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더 당부드리고 어떻게 보면 뭐 관료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더 확인하고 통제하고 점검하고 뭐 감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 사업이 언제 끝날지를 누구도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어렵게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은 영화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정부 기관들 설득하고 그래서 추경도 하고 자체 예산 변경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거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부족하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 뭐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했는데 결과물들이 너무 좀 아니었다라든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든지 뭐 유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논란이 되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정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저희 입장에서는 설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서 영화인 여러분들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원팀이 돼서 이 상황을 같이 돌파하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고 제작하는 데만 온전히 신경 쓰시기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일정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나라 도움 등록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말끔히 처리해 주셔서 다음에 혹시 또 코로나 사업과 관련돼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다시 이 사업이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코로나 사업이 또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영진이에서 영화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사업들이 잘 돼서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영화인 분들에게 더 도움과 함께 한 걸음 더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온라인 동영상 사전 사업 설명 관련돼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 영화적 그 재능과 역량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